안녕하세요, 모카 연비입니다. 저는 오늘 더 뉴 트레일블레이저 시승 행사장에 나와 있습니다. 트레일블레이저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죠. 이거 디자인만 바뀐 게 아니고 뭔가 옵션 구성이 있어서도 바뀌었다고 하고요. 실제로 시승 느낌이 있어서도 어떻게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고속주행도 한번 달려보고 심지어 오프로드까지 한번 주행을 해보면서 이 차 정말 어떤 성능을 갖추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길도 올라간다고? 이야. 사실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에 들어가는 엔진 1.35L 가솔린 터보 3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요. 3기통 엔진이라고 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주행을 할 때 진동이 강하고 떨림이 심하고 뭔가 소음적으로 스트레스가 있고 이러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는 조용하고 생각보다는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악셀을 전개해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가속해 준다는 점에서 3기통 엔진도 뭐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되네요. 그래서 1.35L 터보 엔진 마력은 얼마냐면요, 156마력 24kgm의 최대 토크를 발휘해주고 있는 엔진인데요. 도심 주행의 비율이 정말 압도적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답답함을 느끼지 않고 주행할 수 있는 엔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저속에서 주행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3기통에 대한 선입견 깨줄 수 있는 엔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3기통에 대한 편견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야, 3기통 그거 아무리 잘 만들어봐야 이 3기통과 4기통의 차이는 4기통과 8기통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녔었는데, 이 트레일블레이저 페이스리프트 시승해보면서 느끼는 점은 제가 너무나 고지식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속 100km에서 RPM을 1500rpm 정도밖에 안 쓰고 있어요. 이 정도면 사실 4기통 엔진이 보여주는 엔진 회전수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낮은 회전수를 유지하면서 정속 주행을 할 수 있는 이유, 이 트레일블레이저 페이스리프트 전륜구동 모델에는 CVT 미션이 들어가지만요, 사륜구동 미션은 하이드라매틱 9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GM하고 포드하고 공동 개발한 변속기입니다. 2017년쯤부터 이제 쉐보레 모든 차종에 차차 적용하고 있어요. 말리부에도 이 변속기가 들어갔고요. 이렇게 9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연비에서도 당연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죠. 트레일블레이저 페이스리프트 사륜구동 모델의 공인인증 연비는 11.6km/L로 인증을 받았고요. 전륜구동 모델은 12.6km/L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와, 사륜구동임에도 연비 아주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륜구동 모델에도 연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륜구동, 전륜구동 전환 버튼을 눌러서 전륜구동으로 주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소비자가 사실 꼭 필요로 하는 기능들인데 알차게 넣어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내에서 이렇게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GM 하이드라매틱 9단 자동 변속기의 특징이 또 하나 드러났는데요. 악셀을 이렇게 부드럽게 전개했을 때 초반이 정말 부드럽게 변속돼요. 그 이유는 뭐냐? 변속기의 특징이 1단과 2단이 이렇게 물려 있어요. 그래서 1단, 2단 넘어갈 때 굉장히 부드러운 초반 주행 질감을 보여줍니다. 네, 저희가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지나서 이제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요. 영동고속도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화물차들이 정말 많이 달리는 이런 고속도로잖아요. 중부고속도로랑 더불어서 이 도로 상태가 가장 안 좋은 그런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고속도로에서도 승차감 이 정도면 저는 전혀 나쁘지 않게 느껴집니다. 일단 거슬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차 전륜구동 모델에는 후륜에 토션빔이 들어가고요. 이 사륜구동 모델에는 제트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타고 있는 이 시승차는 사륜구동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좀 더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여주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 정도 승차감이라면 충분히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을 것 같아요. 승차감도 좋은 편이지만 MBH 성능에 있어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풍절음 이런 것들이 지금 시속 100km 구간에서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평소에 많이 쏘지 않으시고 안전운전을 지향하시는 분들한테는 트레일블레이저 승차감이면 승차감, 풍절음이면 풍절음, 이런 MBH 성능에 있어서도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5L 3기통 엔진, 과연 가속 성능은 얼마나 나올지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10.5초)
성인 남자 2명이 타고 있고요. 저희 둘 다 키가 185cm, 한 둘이 합쳐서 170kg 정도 되거든요. 당연히 좋은 수치는 아닌데 0에서 60km까지의 속도는 4.4초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도심 주행을 할 때라든지 이 실사용 구간에서 제로 100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제로 60이잖아요. 60km까지의 가속 시간은 4.4초. 이 정도면 뭐 그렇게까지 저속 구간에서 답답하지는 않은 걸로 생각되는데요. 이 60km가 넘어가고부터는 속도가 훅 떨어진다. 60km부터 100km까지 거의 6초가 넘게 걸린다는 거죠. 그런 점은 좀 아쉽게 느껴지네요. 확실히 3기통 엔진의 한계 이런 것들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똑같이 3기통을 적용해 놓고 있는 푸조 408 이런 모델에 비해서는 제로100이 대충 2초 정도가 더 빠르다. 푸조 408 같은 경우는 거의 12초, 이렇게 13초, 14초까지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해 봤을 때 10.5초면 뭐 3기통 엔진 치고는 괜찮지 뭐 라는 가속 시간 수치입니다. 뭐 이 정도라면 뭐 캐스퍼 1.0 터보 모델하고 비슷한 정도? 자, 한번 가속을 해보도록 하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저속에서의 주행 느낌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속으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의 얘기는 다릅니다. 이 고속 영역 90km에서 100km, 110km로 가서 앞차를 추월하고 다시 차선으로 복귀하려고 할 때 이 웬만큼 가속 페달을 밟아서는 추월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가속 페달을 50% 이상 밟아야지 추월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네요. 이 변속기가 다운시프트를 하면서 거의 4,500rpm, 5,000rpm을 쓰면서 간신히 추월하고 이렇게 다시 돌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 영역에서는 그렇게까지 출력이 넉넉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 3기통 엔진의 한계가 느껴지네요. 이 고속 영역과 일상 영역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라 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뭐 무리가 있죠. 그 도심 영역에서 한 마리 토끼라도 잡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모든 트레일블레이저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이 컬러들 어떤 느낌인지 먼저 하나씩 다 살펴드려야 되겠죠? 자, 먼저 저희가 탈 시승차 12만원짜리 컬러 옵션이 들어가 있는 스노우 화이트 펄입니다. 여러분들 익숙하신 바로 그 컬러죠. 기아의 옵션 컬러 스노우 화이트 펄, 그 컬러입니다. 기아는 8만원인데 트레일블레이저는 12만원. 그래서 똑같은 스노우 화이트 펄이지만 이게 조금 더 비싸다. 저희 앞에 있는 차 정말 많은 분들이 선택하실 것 같은 G색이죠. 관리하기 정말 편한 색깔. G색의 이름은 스털링 그레이입니다. 라임 스털링 아니고요. 그리고 앞으로 오면 우리가 흔히 국방색 컬러라고 얘기하는 올리브 색깔의 컬러가 있습니다. 이 차 색깔 바로 피스타치오 카키라고 합니다. 와, 정말 눈길을 딱 사로잡는 컬러 세비지 블루가 있습니다. 이전 트레일블레이저에는 이 이비자 블루라는 컬러가 있었잖아요. 이제는 그 이비자 블루가 없어지고 이렇게 세비지 블루라는 신규 컬러가 적용된 것도 볼 수 있네요. 이 색깔은 굉장히 파스텔 톤의 하늘색 느낌이 나서 정말 개성을 이렇게 표출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딱 맞는 컬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블랙 컬러도 있는데요. 이 블랙 컬러의 이름은 모던 블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랙 컬러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시승 행사장에는 나와 있지 않은 차인데 두 컬러가 더 있습니다. 저기 꼭대기에 보이시죠? 저 위에 올라가 있는 저 컬러가 바로 밀라노 레드 컬러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어반 옐로우고요. 여기 행사장에도 안 나와 있는 컬러가 하나 있는데 토피넛 브라운이라는 컬러가 또 있다고 해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지만 땅콩 같은 브라운 컬러죠. 그 컬러까지 해서 총 외장 색깔은 8가지가 적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프로드 시승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외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 마침 옆에 구형 트레일블레이저가 있고요. 여기 신형 트레일블레이저가 있으니까 딱 이렇게 놓고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DRL 형상이 바뀐 거,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전에는 이렇게 약간 뼈다귀 같은 이런 DRL 형상을 하고 있었고요. 여기 안에 이렇게 별도로 방향지시등 램프를 갖추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 DRL이 조금 더 얄쌍해지고 조금 더 일자 형상을 하게 되면서 이게 DRL이 동시에 방향지시등의 역할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 밑에 있는 이런 다크크롬 장식도 조금 더 요즘 쉐보레 차들과 어울리도록 이렇게 꺾어 놓은 것도 볼 수 있어요. 헤드램프 형상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할로겐 그리고 LED 램프 둘 다 고려가 되어 됐기 때문에 이 램프 사이즈 자체가 조금 더 컸지만 이제는 이렇게 프로젝션 LED 이렇게 한 구 더 작아진 그런 램프 형상을 볼 수 있어요. 마침 여기 있는 두 차는 둘 다 RS 트림인데요. 랠리 스포츠, 그러니까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의 디자인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모델을 보면 여기까지 전부 다 바디 컬러라서 이게 뭐 그렇게까지 스포티한가? 뭐 일반 모델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없는데? 라고 생각했다면 이번 신형 모델에 와서는 이렇게
이 밑에가 카본 모양의 플라스틱 파츠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 있는 그런 아반떼 M 같은 차량에도 볼 수 있는 이런 디테일들을 살려놓고 있어서 조금 더 스포티한 인상을 자아내주고 있네요. 휠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제 RS 트림 19인치 휠을 적용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치수 더 타이어가 커졌고요. 휠 디자인도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바람개비 모양으로 달려나가는 듯한 모습으로 잘 만들어 놓고 있어요. 후면도 일단 이 기존의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테일램프, 이것도 약간 뼈다구 모양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는 이게 BMW 헤드램프에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레이저라이트 DRL처럼 이런 형상의 테일램프 DRL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일램프만큼은 이전 게 더 이쁜데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방향지시등은 여전히 이렇게 벌브 타입의 방향지시등을 적용해 놓고 있어요. 전면은 DRL이 방향지시등을 겸용하도록 만들어 놨지만 여전히 벌브 타입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래서 트렁크를 열어도 이 부분이 깜빡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또 바뀐 부분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딱 한 부분 더 있습니다. 아까 봤던 전면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 범퍼 하단부 이 부분에 카본 플라스틱 파츠를 더 길게 만들어 놨고요. 이런 디자인 디테일을 더해 놓고 있는 거, 이 정도가 이전 세대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액티브 RS 트림을 아마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것 같아요. 이게 거의 풀옵션 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액티브 RS 트림 완전히 가격도 똑같고요. 조금 더 스포티한 디자인을 원하시면 RS 트림, 조금 더 무게감 있는 디자인을 원하시면 액티브 트림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액티브 트림과 RS 트림 둘 다 쉐보레 보타이 이제 블랙으로 적용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RS 트림은 이렇게 범퍼가 안쪽으로 말아 들어가는 스포티한 형상인데 반해서 액티브 트림은 그냥 이렇게 평평하게 밑에 부분이 가고 있죠. 그리고 이 부분도 카본이 아니고 이렇게 다크 크롬 형태로 해놓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면부에서 또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후면부에서는 RS 트림은 배기구가 동그라미 모양, 이 부분 카본 플라스틱 파츠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지만요, 액티브 트림의 후면을 보면 이 배기구가 이렇게 사각형 모양의 카본 플라스틱 파츠였던 부분이 이렇게 다크 크롬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가 차이점이고요. 액티브는 이 천장을 하얀색을 선택할 수 있는데 RS 트림은 무조건 검정색 루프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런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오프로드에 들어오면 당연히 사륜구동 모드를 켜고 주행을 해야 되겠죠. 뭐 이 정도 산길은 오프로드라고 하면 오프로드는 맞는데 뭐 그렇게까지 험한 오프로드는 아니고요. 이게 아직 초입부라서 그런 거겠죠. 오, 이제 조금씩 더 험준해집니다. 이제 좀 산 같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 않고 있었지만 제가 사실 수색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무장지대 들어가면 이 정도 길이 그냥 기본이라고요. 야, 이 길은 완전 진흙길. 갈 수 있을지? 탈출하네요. 이렇게 오프로드 같은 데를 좀 지나 다니려면 이 사륜구동 정말 쓸모있는 기능인 거죠. 그리고 지금 산길에서 보니까 확실히 이 트레일블레이저가 이 백미러에 보이는데 오프로드적으로 디자인된 자동차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있네요. 뭔가 트레일블레이저로 정말 험한 오프로드를 가실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으시겠죠. 대부분은 도시명으로 타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웬만한 오프로드를 즐길 만큼은 즐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오프로드 길을 갔는데 여기서도 안정감 있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진흙 코스가 한 번 더 마주쳤거든요. 진흙 코스. 야, 아주 거칠게 잘 통과하네요. 그냥 밀어붙여요, 막 차를 앞으로. 이제 또 제법 경사 있는 도로인데요. 야, 가속. 3기통이 무슨 오프로드야. 이 오프로드라는 건 실버라도 콜로라도 이런 차들 8기통 달고 저속에서부터 서프하게 이렇게 토크발로 밀어붙이면서 가는 게 오프로더지라고 생각했는데 트레일블레이저 3기통을 달고 있지만 이런 길도 제법 잘 극복해주고 있습니다. 와, 이 길도 올라간다고? 이 길도 올라간다고? 와, 이야. 실제로 이렇게 오프로드 코스를 주행해보니까 진짜 오프로드에 와서 주행을 해도 괜찮겠다. 정말 가끔씩 즐거움을 찾고 싶을 때 캠핑을 할 나만의 오프로드 장소, 나만의 산길 이런 데에 차를 끌고 들어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는 트레일블레이저도 그렇게까지 부족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륜구동이 들어가 있는 차들 웬만하면 방금 정도의 오프로드 코스는 다 트레일블레이저만큼 잘 주파할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트레일블레이저보다 조금 더 잘 주파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트레일블레이저가 이런 오프로드 코스를 보여준 것은 우리도 남들 못지않게 우리도 오프로드 성능을 갖추고 있으니까 이 한 차로 레저까지 전부 다 해결해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아무래도 막히는 길을 저희가 주행하고 있다 보니까 어댑티브 크루즈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쉐보레 차를 탈 때마다 조금은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핸들 왼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고 그리고 이 다이얼을 밑으로 내려주시면 어댑티브 크루즈가 켜집니다. 다른 많은 회사들은 사실 버튼 한번 누르면 바로 작동되게끔 해주고 있는데 쉐보레는 이렇게 한 번 더 내려서 너가 확실히 어댑티브 크루즈를 할 건지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일단 차로 중앙 유지 보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핸들은 내가 직접 돌려줘야 된다는 거. 하지만 차로 이탈 방지 보조는 있어서 차선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는 이렇게 튕겨내주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어쨌든 방금 앞에 이렇게 트럭이 급하게 차선 변경을 했는데도 뭔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서 갑자기 급제동을 시키거나 아니면 이 차가 빠졌다고 해서 급가속을 해서 바로 앞차에 따라 붙거나 이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아주 부드러운 어댑티브 크루즈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지금 미국에서 이미 슈퍼 크루즈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정말 진보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그거는 HD 맵이 꼭 필요한 거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HD 맵을 오픈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군사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나서서 이 HD 맵을 제작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나라에도 이 슈퍼크루즈가 들어오는 일 어쩌면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근데 주행을 하면서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하이패스 룸미러입니다. 이게 2023년에 이런 하이패스 룸미러를 넣어주다니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오른쪽을 봤을 때 굉장히 시야에서 많은 부분을 방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저는 지금 이 차의 진동이 그렇게까지 심하다고 느끼지 않고 지금 노면 상태도 좋은 도로로 들어왔거든요. 이 하이패스 룸미러가 계속 미세하게 계속 떨립니다. 제가 정말 많은 차를 시승해보지만 이렇게까지 진동이 계속 있는 차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운전할 때 조금 크기도 큰데 떨리기까지 하니까 조금 운전할 때 방해가 된다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요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하이패스를 사용해서 이 하이패스를 아예 차 안에 집어넣어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 하이패스가 적용되지 않은 모델도 이 위쪽 부분에 하이패스 카드를 꽂아서 이 룸미러 크기를 전체적으로 줄이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쉐보레는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은 안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네, 이렇게 시내에 들어와서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요. 당연히 들어갔을 줄 알고 브레이크를 꾹 밟았지만 앞으로 가버리네요. 이 얘기는 뭐냐? 오토홀드가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시내에서 정차하고 있을 때 이렇게 피단으로 옮겨서 정차를 해두시거나 아니면 브레이크를 계속 이렇게 밟고 계시거나 해야 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와 있는데도 오토홀드가 빠졌다는 거 이런 거는 사소한 부분이지만 넣어줬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내에서 오토홀드가 있고 없고는 정말 이 발이 한번 쉴 수 있고 없고 차이잖아요. 그래서 오토홀드는 꼭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트레일블레이저 페이스리프트를 주행하면서 아쉬운 점 또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어졌어요. 사실 이전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록 컴바이너 타입이지만 어쨌든 HUD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주행하는 이 차량의 정보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나마 있었던 그 컴바이너 타입의 HUD도 사라졌고요. 그럼 저 앞에 뚫려있는 이 구멍은 뭐냐? 이렇게 비상 경고를 해주는 경고등 역할만 하는 거고요. HUD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트레일블레이저에는 보여줘야 될 정보들, 차간 거리를 얼마나 조절하고 있는지, 몇 킬로미터로 속도 제한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어야 됐는데 이 HUD 있던 걸 빼버렸다는 게 조금 섭섭하게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그 트랙스에 들어갔던 쉐보레 공용의 디스플레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적용해야 됐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HUD가 빠지게 된 것 같아요. 자, 트레일블레이저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거, 이 가격이겠죠. LT 트림이 새로 생겼는데요. 2,699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저희가 타고 있는 액티브 모델, RS 모델은 모든 옵션을 다 더하게 되면 3,616만 원이 됩니다. 풀옵션 3,616만 원? 만만치 않은 가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3,616만 원이면 어떤 SUV를 살 수 있나? 기아 셀토스 정도 살 수 있겠지, 코나 정도 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이 가격이면 투싼 풀옵션을 살 수 있어요. 투싼 인스퍼레이션, 가장 높은 트림이죠. 거기에 정말 풀옵션을 만들었을 때 가격이 3,583만 원입니다. 그 투싼은 전륜이잖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거기에다가 사륜구동을 넣게 되면 200만 원 정도 추가돼서요. 투싼 사륜구동 풀옵션이 3,781만 원이에요. 트레일블레이저 사륜구동 풀옵션 모델하고 100만 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겁니다. 그러면 투싼 사는 게 여러모로 낫지 않나? 투싼은 현대차 1.6L 터보 엔진이 들어갔는데요. 4기통 엔진 들어가고 엔진 출력도
180마력이고 거기에 투싼은 차도 더 크고 디자인도 괜찮고 정말 글로벌에서도 가장 인정받는 현대차가 지금 투싼인데 이 가격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살짝 식어버리는 느낌이 살짝 듭니다. 기존 모델과 비교해서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보면요, 똑같이 프리미어 모델로 맞춰놓고 나면 기본 시작 가격 164만 원이 인상된 겁니다. 이렇게 가격은 인상됐는데 HUD 빠지고 내비게이션 빠지고 이런 것들 생각해 봤을 때 어떤 분들한테는 좀 납득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트레일블레이저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시승해봤는데요, 1.35L 3기통 엔진이 들어갔다고 해서 사실 우려를 많이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답답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주행해보니까 생각보다는 답답하지 않고 생각보다 소음, 진동 이런 것도 괜찮았다 생각이 드는 그런 엔진을 갖춘 자동차였는데요, 다만 하나 아쉬운 건 역시 가격이었습니다. 가격이 3,616만원, 투싼 풀옵션과 놓고 비교해도 거의 가격대가 겹치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트레일블레이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 투싼하고 면밀하게 비교해서 자신한테 맞는 차를 잘 선택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